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3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요인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 대한 부정적 요인들이 상존한 상황에서 본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주째 10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눈에 띄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0.22% 상승한 3,230포인트, 코스닥은 0.22% 상승한 1,03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떨지 네포텔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설경이TV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영대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8월 14일이고요. 이정수 의원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서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서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주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은 반가운데 좀 더 강해야 돼요. 이 정도의 흐름은 아니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제는 8월 첫날이고요. 그렇죠? 이 종목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어제 했던 얘기였고요. 어제보다 바로 다음 날 화요일이 더 중요하다. 바로 오늘이죠. 자, 오늘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체감에는 어떻습니까? 어제보다는 좀 강하지 않나요?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지수가 크게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는데 장중에 3,200을 한번 이탈을 했었어요. 뭐 미국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거나 그런 흐름도 아니었는데 자, 6월달, 7월달서부터 나왔었던 얘기 중에서 이제 미국 부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부채 한도 이제 상향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만약에 상향에 실패하게 되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되고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6월달, 7월달에서 많은 방송에서 많이 건드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중간에 그럴 정도의 흐름으로 빠질 거였다면 이미 벌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한가는 벌써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전혀 빠지지 않고 잘 버티니까 그리고 수급도 마찬가지. 연기금이 주식을 열심히 사는 쪽이 있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식을 팔아도 주식을 사는 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사대면 지수가 미국이 디폴트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그 유럽 신용 위기 얘기 나오면서 그리스 사태 나올 때 그리고 이탈리아도 망한다 얘기 나올 때 해서 그런 식으로 급락이 빠질 것이냐 제가 7월 달에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위험성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흘러가겠구나를 예상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일부러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채에 대한 유예 기간이 7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이 협상을 도달을 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뭐 디폴트 해가지고 뭐 미국 시장 뭐 급락 나오고 막 그렇죠? 뭐 서브프라임 때 박살나듯이 아니면은 유럽 신용 위기 박살나듯이 그렇게 빠지겠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거를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고 계속 늘리고 기간도 유예하면서 계속 연장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98번을 그렇게 했어요. 98번을. 그러니까 거의 100번 가까이를 계속 한도를 늘리고 그다음에 부채도 유예 기간도 늘리고 계속 이러면서 협상을 해왔는데 뭐 99번, 100번 또 하겠죠. 또 할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얘네 미국 시장도 안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의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2경 5천억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3경, 3천조 아니고요. 3경이면 경조국. 그래서 3경 2천조를 이미 써버렸고 7천억 아니고요. 7천조. 7천조를 오바를 한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기간을 또 다시 늘리든지 이제 이거 상한기를 늘리든지 이제 상한액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근데 그 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잡음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잡음으로 약간의 조정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벌써 얘기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지느냐? 하나도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리고 이번 주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통과가 될 것이라는 임박에 임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었고 그래가지고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좋았다가 결국은 코로나 이슈가 다시 터지면서 밀렸는데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고점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리 겁먹어갖고 나스닥으로 기준을 따지게 되면 여기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우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여기까지 밀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로 보게 되면은 이미 여기서 밀려 내려와 있죠. 그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요 얘기까지가 이제 어제 그저께까지 제가 공개 방송에서 했던 얘기고요. 어제 공개 방송하지 않았지만 계속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고요. 3,250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오늘 해주면 좋은데 이걸 빨리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3,250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착을 해줘야 이걸 안착을 해줘야지만 요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천냥봉이라고 해갖고 바닥에서 21선을 뚫어버리는 요 모양이 나오는 거고 요 모양이 나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모양 다음에서는 연속성이 나오면서 3,290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요 두 개의 모양이 나와야지만 지수가 신고점으로 갈지 말지를 고민을 할 텐데 그 가능성이 지금 당장 크느냐? 뭐 작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렇게 가겠다라는 지금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의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밑으로 떨어지기가 바빴습니다. 떨어지려고 이미 벌써 폼을 다 잡아놓고 종목들이 벌써 박살나거나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서는 시장에서 무너지는 대형주들이 보이지도 않고 무너지는 개별주들도 딱히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껌딱지처럼 바닥에서 붙어서만 움직여요. 종목들이. 그리고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껌딱지처럼 고점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점에서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의 껌딱지와 고점의 껌딱지가 두 가지가 변동성 없이 붙어 다닌다는 얘기죠. 이게 시장이 급락할 때에서는 어떻게 된다? 둘 다 박살납니다. 둘 다 떨어지는데 지금 바닥의 껌딱지와 고점의 껌딱지들이 가만히 있다가 고점에 있는 껌딱지들은 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고 바닥에 있는 껌딱지들은 이제 슬금슬금 올라갈까 말까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인데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3,250을 안착을 하고 3,290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껌딱지도 움직이고 고점에 있는 애도 움직이고 둘 다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고 오늘은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공개 방송 때 한번 보자고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왜냐면 이게 얘기대로 3,250을 안착을 하고 3,290을 돌파하게 되면 정말로 모두 다가 기뻐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개별주 위주로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 3,250은 안착은 할 거예요. 근데 3,290을 돌파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 분위기는 어제보다는 좋다라는 점이 일단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고 8월 달장은 개별주 폭등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있던 껌딱지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들은 나오지만 그렇게 폭등 장세가 아니고 지금 박스권 장세인데 이제 8월 월요일 지났고 이제 화요일입니다. 이제 이틀째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뭐만 안 나오면 돼요? 만약에 이 모든 얘기가 무효가 되려면 장대음봉으로 이렇게 박살내면은 무효가 됩니다. 3,100을 무참히 깨버린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안 깨지는 종목으로 도망가야 돼요. 제일 안 깨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장은 아니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이따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만 기억하시면 되고 3,250을 빨리 안착을 해줘야 된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박스권 장세다. 시장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남아있다.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공개 방송에서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이마트가 수익률 4.7% 성공을 했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현대산과 CJ제해제당 아쉽게도 매수가 미도달했었고요. 자연광역 마이너스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09%입니다. 자, 이번 주 종목 보시죠. 네, 어제 편입된 농심입니다. 네, 매수가는 33만 원이었고요.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0.2% 보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와 패턴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는데 올해에서도 1월 달에 한번 얘기했었고 5월 달에는 가격이 안 돌아와서 매수가 안 됐을 거고 어쨌든 1월 달에 추천했던 가격 대비로는 102%를 찍었죠. 100%를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요. 작년에서 추천했던 기준으로는 뭐 40%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자주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작년에 후성과 주성, 그래서 주성 다음에 후성이 갈 거다. 이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성이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성이 먼저 움직이니까 섹터는 틀리지만 뭐 IT로는 똑같지만 전혀 틀려요. 후성이 OLED라든지 반도체 장비를 하진 않거든요. 반도체 재료주의지. 그래서 섹터는 조금 약간 분야는 틀리지만 같은 IT로서 주성이 가면 후성이 간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었던 얘기인데 주성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별로 추천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1월 12일인가요?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나서 가격이 들어온 적은 없어요. 그때 가격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주성이가 정고점을 돌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좀 떠 있지만 이미 벌써 올해 기준으로 수익률 100%를 이미 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140% 가까이를 냈지만 아마 140% 넘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많이 수익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고 나왔느냐? 이제 주성이가 정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이 나머지 따라 올라갈 텐데 그럼 지금 당장 돌파할 거냐?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돌파를 할 거다. 그 부분에서 오늘 저점 매수와 단기 매매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들으시고 저점을 조정받으면 좀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표적 종목을 농심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밀 가격과 원유 가격, 기름 아니고요. 석유 말고 있잖아요. 원유, 우유. 우유 가격과 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원재료, 그러니까 원료 재료죠. 원료 재료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들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지금 지난주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게 여러분들이 지금 마트를 매일 하루씩 한번 갔다 와보세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세일을 해도 세일 같지가 않은, 왜냐하면 그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은 틀리기 때문에 가격들이 계속 인상을 해요. 다음 주 되면 또 더 비싸지고요. 다다음 주 되면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료 가격이 계속 인상을 하니까 음식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그 옥수수 가격부터 해가지고 뭐 밀, 콩, 그렇죠? 뭐 이런 등등의 곡물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큰 농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뭐 날씨가 지금 엄청나게 더워져가지고 막 농작물들이 다 죽어나가고 마찬가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뭐 고온 뭐 50도 60도 뭐 이래 버리니까 그렇죠 50도까지 올라가 버리는 이 고온에 농작물들이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 좀 난리고 그래서 이제 식량난 얘기도 막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쌀 가격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다 올라가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햇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싸가지고 가격이 싸니까 집에 쌀을 안 샀고 그냥 햇반을 쌓아놓고 심심할 때마다
그거를 그냥 렌즈에서 그냥 데펴가지고 먹은 게 더 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점점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어려워지죠. 물론 쌀 가격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래서 뭐 에그플레이션 얘기까지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면 결국은 그 음식업종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제 33만 원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자 했고 33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 오늘 장중 고점으로 0.2%지만 지금 한 1% 정도 물렸을 텐데 길게 보세요. 차트를 보면 자, 농심의 목표치를 한번 보면 상승을 했죠? 조정을 받았죠? 자, 상승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조정을 받은 지연정. 지금 뭐 에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식료품 가격 상승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얘가 40만 원 쪽으로 가면 같지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그 음식 가격이 있잖아요. 싸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전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할걸요? 쌀 가격이 떨어지고 밀가루 가격이 떨어지고 설탕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라면 가격도 뭐 1,000 얼마대에서 뭐 800원, 700원, 600원, 500원 떨어질 일이 있습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음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었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떨어집니다. 한 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원래. 그래서 이번에 원재료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음식 업종 관련된 기업들도 이번 타이밍을 발판을 삼아서 가격을 다 올리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도 웬만한 종목들보다는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농심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기업이지만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라면 가격 뭐 300원, 400원 더 올라간다고 해서 뭐 몇백 원 더 올라간다고 해서 안 사 먹을 것도 아닐 거고 먹는 사람도 어차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는 호재다. 어쨌든 16일서부터 음식료 가격을 올린다라 그러는데 그 전까지 열심히 밀리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한 번 인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한 번 인상을 하고 또 눈치 보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인상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에이스 리뷰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데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오랜만에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살아났다, 주도주의 왕이 귀환이다 이 정도까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심택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강세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SK하이닉스도 아직은 정신을 못 차렸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정신을 차리는 모양이 되는 건데 이걸 돌파를 62선 돌파를 해도 13만 원을 돌파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13만 원을 돌파를 하잖아요. 근데 뭐 돌파를 못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1, 2, 3, 4, 5개월 동안 배신을 당했죠. 하이닉스 실적이 좋다라 그래갖고 뭐 반도체 뭐 쇼티지 상태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뭐 필수적인 뭐 반도체가 뭐 제일 중요하게 될 거고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올 3월 달서부터 열심히 샀다가 물려가지고 이제 대형주라서 안전한 줄 알았더니 맨날 빠지기만 하고 해갖고 지겨가지고 이제 올라올 때 이제 던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던집니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수급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모양들 많이 보이는데 그동안 많이 이제 그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A씨 던져버려야지 던지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 할수록 이 주식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수급의 원리니까 기가 외국이 연기금이 매수가 되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되지를 않아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서 다른 IT 부품주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게 13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강력한 저항 라인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얘가 13만 원 돌파하고 14만 원을 가버리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다른 IT 부품주들도 굉장히 빨리 움직여주거나 갑자기 급등을 해주거나 갑자기 강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을 아직은 박스권이지만 저게 돌파가 되면 또 얘기가 또 틀려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뭐 삼성전자도 비슷한데 삼성전자는 반도체이긴 하지만 지수 관련주에 따라서 지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 얘는 하이닉스보다는 좀 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겠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먼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일단 강하다라는 점이 일단 긍정적인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는 점. 그런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하면 좀 가볍다는 거죠. 장점은 좀 가볍다. 시가총액이 7천억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아까 심택도 얘기했지만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장비주들 있죠. 뭐 테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를 했다고 다시 이제 움직이려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얘 말고도 지금 몇몇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하게 초강세다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강하기는 강해요. 뭐 지금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뭐 한 4% 정도 올라가고 있고 심텍홀딩스는 7% 움직이고 있고 뭐 한미반도체도 2% 정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한 일주일 전의 흐름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돌파를 이루면서 초강세의 느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이닉스가 13만 원을 넘어가면서 강세를 불러일으킬지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움직일지 일단은 어떤 종목의 선봉장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과거에서도 얘도 시가총액이 그래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얘는 중형주 정도 되고 물량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선봉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IT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마다 얘네들이 대장 역할로 해서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길게 보면 바닥에 있죠. 이거 2만 원 저는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2만 원 돌파를 보고는 있는 종목인데 그러면 지금에서 지금 가격에 사야 되느냐? 그래서 매수 가격은 좀 싸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가격이 안 들어오더라도 뭐 내일이라도 내일 이후라도 얼마든지 1, 2%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14,500원 이하 그러니까 14,5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4,5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그리고 얘가 만약에 오늘 가격이 들어오지 않잖아. 그러면 내일 봐서 내일 또 조정받으면 내일에서 제가 다시 갖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5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하면 얘는 1월 달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라고 그랬죠. 올해는 1월 달, 작년에서는 이 바닥에서 여기서 아마 추천했을 거예요. 5,000원대에서. 5,000원대 뭐 이런 자리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5,000원대 대비로는 지금 180% 정도가 올라온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102%가 올라온 종목이기는 한데 요게 이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너무 바닥 종목도 너무 늦게 움직이니까 좀 답답하지만 너무 떠 있는 종목도 조정받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너무 떠 있다라는 거는 최소한 뭐 25,000원 가야 너무 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있었던 뭐 65,000원, 6만 원 뭐 이런 고점이면은 위험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목표치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25,000원, 3만 원 이게 돌파도 저는 된다고 보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조정받으면 여기 저점 라인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전고점 돌파가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시장 특징이 무너지지는 않고 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위에 껌딱지 종목과 밑에 껌딱지 종목을 얘기했죠. 그래서 바닥에 붙어 다니는 종목들도 안 빠지고 고점에 붙어 다니는 종목들도 안 빠지는데 최근 한 달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붙어 다니는 종목들이 계속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개인들이 잘 안 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종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14,500원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가격 안 드리면 제가 조만간에 또 다시 가격을 수정해서 갖고 나올 테니까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잘 째려보면서 가격대 들어오면 공략을 하시고 뭐 안 들어오면 뭐 다음에 공략하시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IT의 바로미터인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추천해서 많은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비하면 좀 가벼운 종목이다. 그리고 말씀 주시면서 매수가는 14,500원 이하에서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가격이 들어오지 않아도 좀 내일이나 계속해서 다시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주 반도체인데요. 제주 반도체.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6,100원에 10%입니다. 6,100원에 10%. 최근에도 한번 제가 제주 반도체 한번 어떤 남자분 상담해 드릴 때 혹시 저번에 상담 받으신 분인가요? 지금 저번 아니요? 주에 사가지고요. 처음 그래요?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상담해 드릴 때에서도 뭐 IT가 아직 죽으러 내려가는 흐름은 아니라서 60일선을 자 차트 보겠습니다. 요거를 돌파를 해줘야지만 일단은 얘가 위쪽으로 6,500원, 7,000원으로 당연히 가겠죠.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거래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저항으로 살짝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6,100원 라인 있죠? 네네. 그 라인에서 이제 걸리면서 아직은 뚫지는 않을 건데 이게 지금 IT들이 점점 지금 분위기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단계로 치게 되면 지금 자동차도 기아가 1단에서 뭐 6단까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처음서부터 1단서부터 6단으로 바로 못 달려, 그렇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하면서 가듯이 네. 지금 반도체들이 지금 기아 1단을 걸고 지금 가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네. 기아 2단으로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2단으로 걸리는 부분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순항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저점 라인은 5,700원 정도 라인이고 6,500원 정도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6,500원에서 매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6,5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고 6,500원 정도 왔을 때 다른 IT 부품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리면 한 기아 3단 정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러면은 얘도 7,000원, 7,500원까지는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직은 IT 부품주들이 기아 1단 정도를 걸고 천천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순항 중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빨리빨리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가져가면서 일단 6,500원까지는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윈텍 2,700원에 30%를 윈- 가지고 있는데 윈. 오늘 배경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거래가 진짜 실렸네요. 예, 그 회사 매각 설이 지금 돌아가지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2,700원에 30%입니다. 비중은 30% 지금 2,700원. 기존에 샀다가 좀 물렸다가 지금 수익이 난 거네요. 네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축하드리면서 네, 일단은 차트 모양 괜찮고요.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이잖아요. 네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어제 그저께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수출액 동향을 발표를 했지만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출액을 지금 보이고 있고 이익을 거두고 네. 있다. 뭐 이런 이제 소식들이 전해왔기 때문에 나쁠 건 네네. 없다고 봐요. 예. 이슈들은 나쁠 건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네. 뭐 그래도 뭐 올해 다시 좋아지면 되는 거니까. 예. 뭐 그렇게 반도체들이 좋다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이 타이밍에 얘도 차트를 보니까 예.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면은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네. 있거든요. 이거는 전고 좀 네. 돌파할 겁니다. 3,100원 돌파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3,000원 정도 도달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3,100원에서 만약에 세게 돌파를 못하면 비중을 네. 한 절반 정도 팔았다가 조정시 다시 들어가세요. 예. 근데 만약에 세게 그냥 확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죠. 돌파를 해버리는데 뭘 팔아요. 그렇죠?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 매물대들을 누군가가 물량을 먹어갖고 띄우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은요. 지금 당장 돌파보다는 한번 걸렸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저 매각 계획이 있다고 지금 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회사 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회사 매각 계획이 있다고. 매각 계획이 있다고요? 예, 어제 그게 이제 호재로 될 수 발표를 있죠. 했는데 발표가 된 그게 거예요? 주가에 긍정적인 일에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뭐로 작용하지 않냐고요? 주가에 주가 플러스 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전환 상태가 지금 긍정적인 역할로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렇죠. 매각 이슈는 예, 예. 일단은 이 회사를 누군가가 사겠다는 얘기고 이 지분을 예.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매각을 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니까 얘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네. 호재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3,100원 정도는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좋아 네. 보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동양철관, 동양철강? 동양철관. 네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920분에 20%입니다. 1,920원의 비중은 20%시고, 네네. 이거는 좀 오래 가야 될걸요? 네, 지난번에 2,000원 그때 잠깐 넘어 찍었는데 그때 제가 못 봐서 못 그때 보셔갖고. 추리를 했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또 요즘 움직이다가 내 지지부지 하긴데 가지고 있어도 될는지 정책주도 또 관련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뭐 정책주로 관련되는 종목은 뭐 철강주뿐만 아니라 뭐 IT 섹터, 보안주 섹터 뭐 전반적으로 다 걸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동양철관이요? 굳이 그죠? 정치 테마주 굳이 연관시키지 마셔도 네. 얼마든지 그 본질 가치가 있잖아요. 기업이 네네. 뭐 네네. 종이를 파는지 택배 회사인지 아니면 항공 회사인지 아니면 엔터주인지 각각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질 가치만 본다라면 그게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유령 회사가 아니고 회사가 잘 네네. 돌아가긴 한다라 그러면 뭐 정치 테마 엮여가지고 혹시나 그 정치인이 뭐 탈당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어차피 본질 가치가 있으니까 흔들림이 적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동양철관은 이름에도 철자가 들어가듯이 철강 금속 관료주 쪽이잖아요. 예, 노후관 뭐 이래 또 교체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이제 작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면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에서도 웬만한 체력이 세지 않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쉬었다가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주식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매도하는 것보다 들고 있는 게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점마다 좀 틀린데 일단은 1,920원에 공략한 거는 일단은 좀 잘못한 겁니다. 네, 왜냐면-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닥에서 열심히 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저항으로 걸려가지고 한번 쉬어볼까 내려갈까 네. 하는 과정에서 그 중기 고점, 장기 고점은 아니고 중기 고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네. 조금 아쉽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선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상승을 네. 하고 횡보 조정을 마무리하면 얘는 또 상승을 합니다. 아직 끝나고 들고 죽질 않았어요. 그럼 들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좀 비중을 줄일까요? 그래서 장기는 보유, 단기는 뭐 종목 교체가 유리하면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딱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만한 것도 얘를 팔아다가 글쎄요. 왜냐면 지금 위에 있는 종목들도 잘 안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비중이 좀 20%인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추가 매수를 더 할 수 있다면 네네. 차라리 더 빠지면 더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목표가는 얼마 정도까지 보고 갈까요? 장기로는 한 25,000원, 2,500원, 3,000원 정도를 보긴 하는데 장기로는 네네. 네. 단기로는 지금 1,500원에서 1,4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얘가 지금 위치에서 1,500원 빠지면 몇 프로 빠지냐면 마이너스 15% 정도 빠져요. 1,400원 정도 빠지게 되면 한 20% 정도 빠지겠네요. 그럼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빠지면 다시. 아유, 근데 이게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비중을 줄여놨더니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얘가 1,900원으로 다시 기어 올라가면 아이고 괜히 팔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그러니까 종목은 보유를 괜찮아요. 할까요? 왜 종목은 괜찮냐면은 지금 철강 섹터들이 지금은 한 차례 올라갔기 때문에 쉬어서 그렇지 네네. 지금 중국이 그 환경 규제 때문에 계속 그걸 줄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 철강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철강 우리나라 철강주들은 그래도 중국에 비하면은 그래도 경쟁력이 더 좋아진 편이거든요. 가격도 올라가줬고 그러면은 거기에 회사는 호재가 되기 부실하진 때문에 않아요. 뭐라고요? 회사는 부실한 건 아니에요? 그럼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철강주들이 네네. 지금 위치에서는 다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보면 단기순이익이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죠. 적자에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게 돼도 이미 2년 전에 2019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흑자 전환하고 작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서 37억을 영업이익을 벌었는데 작년에서는 74억을 벌었고, 근데 올해는 더 좋아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전하긴 좀 안전하네. 안전하죠. 네. 작년에 그러면 코로나 사태에서도 단기를 괜찮았는데 보유하지. 뭐 지금 사태에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니까 아마 실적은 더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보유해야 되겠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건 좋은데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한 10% 정도는 내려와도 추가 매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의외로 안 빠지고 얘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매수가격이 좀 높잖아요. 네네. 절반 이상 한번 파세요. 아셨죠? 네. 네. 1,900원 이상 올라면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한 1,700원대 이하로 네네. 그렇게 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파트로 파트론 예, 11,800원에 40%. 11,800원의 비중이 몇 프로시라고요? 40%. 40%. 예, 예. 단기로 보시는 거 아니고 장기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단기로 들어갔는데.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려버렸군요. 그렇죠? 예, 예, 물려버렸죠. 뭐 사실 뭐 파트론만 물린 게 아니고 최근에 올 2월 달, 3월 달에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IT를 다 좋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 저도 뭐 올해 1월 달에서 IT 좋다고 얘기했었으니까. 물론 차이점은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얘기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급등한 게 이제 후성이었던 건데, 어쨌든 뭐 주성인지도 잘 갔죠. 그래서 주성이와 후성이가 반도체 섹터에서 잘 간 건데 나머지 뭐 안 간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갈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파트론도 그때 당시 제가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지금보다 가격은 더 싸게 얘기하긴 했어요. 10,000원 초반대나 뭐 8,000원대 예전 작년에 얘기했던 종목이긴 한데 대부분의 IT주들이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억울할 건 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매를 맞은 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에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IT가 움직여주면 얘가 거기에 동참을 해주면 되는 거죠. 동참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왕 물려버린 거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500원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얘도. 단기 아니에요. 장기. 예, 예. 그래서 카메라 쪽인데 카메라들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라이다라 그러죠. 레이더는 되게 비싸요. 레이더는 뭐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레이더는 달 수가 없어요. 레이더는 비행기에다 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이더보다 좀 더 싼 게 라이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저가형 레이더인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뭐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걸 라이다 제품인데 그것도 비싸요. 그것도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은 뭘 쓰게 되냐면 카메라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뭐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카메라의 역할은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사람의 눈을 대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양을 만들고 다시 움직이면 12,500원은 돌파를 해야 되고요. 단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내년에서는 15,000원까지도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있으니까 이왕 물려버린 거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냅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11,500원 정도 올라오시면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뭐 손절 같은 거 안 해도. 손절할 만한 그런 회사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간 시황을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황의 흐름들 잠시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많이 들어오시고요. 저는 잠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근의 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8월 14일이고요. 이정수 위원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종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표조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1.72% 상승한 14,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매수가 14,500원 잡아주셨는데요. 오늘 매수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빨간불을 계속 켜고 있었는데요. 코스닥은 파란불을 켰네요, 지금.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오늘 시장입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도 그리고 여행주들, 코로나19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선 개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수를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09% 상승한 3,22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파란불 켰습니다. 0.06% 하락한 1,037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흐름을 쭉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가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좀 이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서는 엔터주의 흐름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씨가 계속 지분을 계속 팔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한테 매각을 할 건지 CJ한테 매각을 할 건지라는 기세가 오늘 나온 게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일단은 인수를 하는 회사는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악재로 조금 작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인수를 하는 회사가 시너지 효과가 갑자기 확 나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되면 인수하는 회사도 돈은 쓰지만 뭐 남는 돈 뭐 굴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인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뭐 10중 8구는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SM보다는 SM CNC가 계속 급등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추측정 기사가 뭐 7월 달에 몇 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확정적인 기사 비슷하게 오늘 나온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엔터주에 조금 그 M&A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돌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들이 오늘 좀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쪽이 바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자, 하이닉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하이닉스 오늘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끝나보면 알겠지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뭐 27만 주 정도를 지금 주워 담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현재가 창을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들이 27만 주, JP모건에서 11만 주, 뭐 다른 증권사에서 좀 더 사고 있겠죠. 뭐 금액으로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장 끝나보면은 나올 겁니다. 뭐 오늘 개인들이 30만 주 매도를 하는지 50만 주를 매도를 하는지 그건 뭐 장 끝나고 보면 되겠지만,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면 또 개인들은 또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해도 또 더 던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계속 매도하면서 이거는 60에서는 뚫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은 추세를 넘지는 못했어요. 딱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근데 이거를 넘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IT 섹터의 강세가 오랜만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다시 주워 담는 거 보니까 여기가 바닥이 돼서 13만 원 쪽으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는 게 좋죠. 그래야지 다른 IT 부품주들도 뭔가 신바람이 들어가서 주식이 이제는 좀 움직일 테니까. 여러분도 알지만 IT 부품주들이 3월 달서부터 안 움직였고 더 안 움직인 애들은 2월 달서부터 안 움직였으니까 지금 8월 달이니까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3월 달로 치게 되면 5개월일 거고 해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지금 흐름이 멈춰 있었던, 계속 줄줄줄 빠졌던, 좀 전에 제가 상담했던 파트론도 마찬가지. IT 섹터 카메라 쪽인데 계속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뭐 맨날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 빠지면 올라가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려고 대형주 쪽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아준다 그러면 IT 흐름이 좋아질 거고, IT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지수는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넘어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3,250을 일단 안착을 해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 3,290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오후장에서도 뭐 이 분위기가 계속 IT 섹터의 강세로 좀 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온 게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흐름을 기대를 하면서 좀 이따 공개 방송 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자, 유튜브 상담의 종목이고요.
모트렉스. 자, 매수 가격은 6,880원에 비중은 10%. 거래량이 없는 게 흠이지만 뭐 가지고 있으면은 얘도 올라오겠네요. 한 7,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장에서 무너질 일은 없잖아요. 종목들이 흐름들이 뭐 무너지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으니까 7,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좀 실리면은 더 빨리 움직일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 그래요. 7,000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유튜브 상담의 SN테크. 자, SN테크. 자, 이분의 매수 가격은 1,630원에 비중은 10%. 아직까지 이쪽에서 양봉이 나오거나 들어주는 흐름들이 없어서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면은 반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음봉이죠. 그래서 이 저점 라인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쭉 빠지면 어느 순간에서는 얘가 이렇게 뻘쩍 들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서 수익이 나오면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일단 실적이 좋다라는 기사가 어제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이미 신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죠. 그러면은 신고점 돌파한 종목은 그냥 냅둬도 됩니다. 어차피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자마자 따상 한번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바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가 올라왔다가 얘도 한 3개월 동안의 긴 박스권을 지금 거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던져버리니까 외국인들이 다 받아먹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17만 5천 원에 사셨고 비중은 3%. 19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한번 계속 갖고 가보세요. 19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시고 안 깨지면 계속 한번 가져가서 뭐 21만 원, 22만 원, 뭐 혹은 뭐 30만 원까지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신고점 종목은 목표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까지는 못 가겠지만 어쨌든 쭉쭉쭉쭉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19만 원 안 깨지면 보유하셔도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의 S맥. 매수 가격은 1,860원, 비중은 20%. 손실이 마이너스 26%, 27%. 손실이 굉장히 크네요. 지금 같은 장에서 웬만한 종목들 밀렸어도 이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많이 빠진 편에 속하고 거래량은 하루 거래량 그래도 100만 주 정도 되는데 자, 실적을 봅시다. 실적을 보면은 실적도 곤양곤양 뭐 상장 폐지될 만한 뭐 어마어마하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죠? 이 정도 흐름이면은 이제는 버티세요. 이 정도 흐름이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노리시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래량 패턴과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중에 뭐 길어야 1년일 건데 어느 순간 바닥을 치겠죠. 1,000원에서 바닥을 칠지 500원에 바닥 치건 아무도 모릅니다. 세력들 맘이니까. 물론 1,000원까지 500원까지 빠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빠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저점을 잡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시 그 매수 가격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원 근처까지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거래량도 없고 세력들이 매집 중에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서 바닥을 치고 거래가 실리면 그때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거래가 실리면 얘는 우상향으로 세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종목인데 원래 세력들이 매집할 때는 1년도 걸리고요.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조정받는 게 지금 1년 조금 이제 안 되고 있는데 뭐 1년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담 모두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심택홀딩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IT 부품주의 몇몇 애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이따가 지수의 흐름도 보고 IT 반도체들이 바닥을 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박스권에서 그냥 장난질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